안녕하세요. 데디메스입니다. 2022년 2월 1일 12시 37분. 자, 어제는 이틀 연속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실 차트는 나스닥 이제 현물 지수입니다. 티커는 IXIC.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어떤 가격을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이제 현물 지수를 제가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선물 지수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참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지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서 이제 분할 매수짜리 지수상, 나스닥 지수상 분할 매수자리가 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뭐 ETF라든지 뭐 개별 종목들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셔도 크게 무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좀 더 세밀히 보실 분들은 이제 나스닥 차트 하나 모니터에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지금 매매할 종목 하나 띄워 놓으시고, 매매할 종목에다가도 이제 어떤 중요 자리들을 대략 표시한 다음에 진행하면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은 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21일선 여기 터치해서 올라간 거, 이거는 뭐 이틀 전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RSI, 하얀색을 보시면 됩니다. RSI 아랫부분. 요걸 보게 되면 이제 과매수에서 이제 내려오겠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50선까지 올지 아니면 그 아래까지 빠질지,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 50선까지 왔다 하면 대략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돼갖고 다시 이제 반등이 되는 형태고,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50선이 무너졌다 하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한 패닉셀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닉셀이 나온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략 여기 있는 51선까지도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51선에서 이제 이런 자리는 항상 매수 자리라고 했죠. 여기 오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매수를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손절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매수를 잡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잡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정도 떨어졌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잡아볼 만한 자리다.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이제 분할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각 지점에서 또 중요 자리들을 표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차트를 본다라는 것고, 단타나 이제 스윙, 뭐 스캘퍼를 위한 건 아니고요. 중장기 어떤 보유하시는 분한테도 좀 필요하다. 일단은 저는 그래서 월봉은 좀 하방은 좀 열려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작가가 2월이니까. 그 다음에 주봉.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일단 51선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51선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돌파 많이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여기 있는 21일선 이제 저항을 다시 돌파해 줘야겠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것도 이제 쉽지 않다. 물론 여기서 내리꽂는 것도 쉽지는 않고,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숏과 어떤 롱의 어떤 자리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쉽지 않죠. 쉽다라는 거는 뭐 그렇다면 일방적인 게임이 되니까 그런 게임에 누가 참가합니까? 다 빠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여기는 RSI에 50% 아직 못 올라왔고요. 얘가 50%를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올지, 그러면서 여기는 여기와 이제 더블탑 정도 하면서 여기서 이거를 매물을 녹이면서 올라올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아직은 이게 여기가 과매수를 찍지 않았다라는 게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과매수는 한번 찍고 올라가 주는 게 매수세를 확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요. 어차피 얘는 아직 주봉이고 오늘 이제 어제 하루 1일치가 이제 반영된 거니까 이제 봐야죠.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저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다 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 그래야지 매수를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 이러면 진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게 되면 일단 자, 현물에서는 데드크로스는 나왔습니다. 이미. 선물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현물 차트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200일선,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이 얘가 이제 50일선입니다. 50일.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이제 21일 선. 그래서 얘가 이제 오르더라도 이제 여기 있는 자리들은 지금 돌파한 상태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정도에서 이제 얘랑 다시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리고 그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그 지지라인까지 또 밀어버리고 다시 이제 내려올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니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일단 그렇다면 요거 좀 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보시면 이제 일봉상 외전 2에서 말씀드린 매수자리, 여기 매수죠. 여기가 이제 2차 매수고, 여기가 이제 3차 매수고, 일단 1차 매수에서 이제 여기 1차 매수가 위네요. 여기 위자리. 여기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수익이 거의 2자릿수, 3배짜리 쳤으면 2자릿수까지는 충분히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갖고 올라왔다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죠. 자, 일단은 이제 요 3번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거기에 다시 눌릴 때, 요때는 이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안전한 매매고요. 실제로 수익률은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별로. 왜냐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여기서 눌려버리면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일봉상으로는 여기 이평선 그 부분을 일단은 저항은 이제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요 하얀색 선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하락 추세선, 마지막 하락 추세선인데, 요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하락은 멈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돌파하면 그게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이평선하고 겹치고,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밖으로 했을 때 이제 3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3에 안착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하락은 멈췄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괜찮다. 근데 이제 고점까지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승 추세라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상승 추세를 하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고점도 이제 올라가 줘야죠. 이 캔들이다 하면 이러면 우리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는데 그렇진 않죠. 지금 저점은 높이지만 이제
고점도 낮아지는 거죠. 이렇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방향 결정. 방향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 요 구간처럼 여기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하락세경이었고, 근데 여기서 버티긴 했지만 흘러버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흘러버리죠. 그래서 상승까지 논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방향이 결정될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기 표시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표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자리 했고, 요 자리들은 이제 분할 매수 자리가 되면서 분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도 된다. 그 다음에 요 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아직은 갈 곳이 좀 멀어요. 물론 이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죠. 당연히 쉬운 건 없습니다. 예. 이 자리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 선을 좀 보자. 요 선이 돌파되는지, 그리고 나서 요 자리 1, 2, 3자리 3자리에 안착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51선하고 다시 얘가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얘를 뚫었다 그래갖고 그러면 상승입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나와요. 특히 이 51선과 만날 때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51선 근방에서는 일단 물량을 다 털 예정이에요. 물량을 다 매도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매수했던 거는 여기서 거의 다 매도를 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봉상은 일단 RSI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지만 얘가 RSI 50을 돌파하는지를 조심히 보셔야 된다. 일봉상으로는 RSI 50 돌파하는지, 얘가 돌파 못하면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 과매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시간 기준으로도 이제, 자, 여기 있는 이제 21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매수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이거를 뭐 돌파하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임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눌릴 수도 있고, 4시간 기준이니까 4시간 기준에서는 지금 RSI가 좀 더 상방이 좀 열려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아직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략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14,598.76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4시간 기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것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이미 1시간에서는 일단 RSI가 과매수 쪽으로 진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시간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하락추세선을 뭐 뚫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곧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가 1시간 본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이 골든 크로스를 나오지 않게 여기서 그냥 발생하지 않게 여기서 휴식 눌러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제 1시간 그때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1시간은 멀리 못 갈 것이고 4시간은 좀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1시간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여기서 가면 한 대략 (3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시 30분
전에 한 3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눌렸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반등이 되지 않을까. 요것까지는 제 이제 예상이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장 후반에 좀 볼만할 게 나와줘야 된다.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좀 볼만한 어떤 상승이 좀 나와준다 하면,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50을 RSI에서 50을 돌파할 만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볼 게 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 상승이 그다지 썩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50%를 돌파 못하면서 거기서 눌려버리면서 일단은 추가 하락도 하방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 자리에서 잘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 자리들이 있으니까 좀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 좀 짧게 보시면서, 짧게 본다라는 거는 뭐 전량을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가 뭐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4분의 1 정도 털든지 아니면 이제 절반을 털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지금 과매수가 걸리고, 만약에 지금 RSI, 일봉상 RSI가 50%를 만약에 못 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50을 못 꺾고 여기서 꺾인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중요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일봉상으로 요 정도까지 얘가 올라간다든지, 만약에 여기서 얘가 버텨주지 못하고 무너진다 하면 일단은 거꾸로 이제 숏을 들어가도 되죠. 숏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숏은 없으니까 인버스.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어제 SOXL을 이제 전량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로 치다가 이제 F더장에서 전량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수익이 대략 한 2%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판 것까지 하면. 물론 이제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평균으로 치면 이거보단 낫습니다. 평균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FNGD 인버스죠. 이 인버스를 이제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이제 해지용으로 갖고 있는 SOXS는 계속 이제 보유 중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마이너스가 떠도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없고, 어차피 여기 SOXL과 SOXS가 있는데 어차피 서로 이제 해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 큰 욕심을 안 내고, 예를 들면 둘이 합산해 갖고 일단은 10% 이상만 나오면 된다. 합산해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근데 그 이상이 이제 수익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비중은 한 50 정도로 봅니다. 둘 다 50% 담을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어제는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으로 치면은 한 15%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됐네요. 그 상태에서 얘 15%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을 받으면 얘는 다시 얘가 이제 올라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갖고 해지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 10%. 합산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가 15% 이익인데,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의 손실이다. 그럼 15% 됐으니까 얘를 이제 매도를 하겠죠. 분할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뭐 계속 오르진 않으니까 다시 조정받겠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들어오죠. 그러면 얘를 또 분할 매도합니다. 얘를 팔 때 다시 SOXL을 다시 여기 매도한 금액을 갖고 여기다가 다시 이걸 매수 들어갑니다. 자리 보고. 그러면 이 두 개 갖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이제 원하는 수익률은 10% 이상만 나오면 된다. 이 1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자리를 보고 저는 매도를 치는 거고요. 분할 매도를 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변동성장에서 1월 달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 12월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이제 짧게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확 이제 분할 매수로 중장기로 보기는 좀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시기가 안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소형주도 뭐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고요. 중소형주는 나스닥이 뭐 2% 오르면 거의 그죠? 거기 뭐 한 당연히 2배 이상 올라줘야죠. 중소형주인데 뭐 3배, 4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또 떨어지면 그만큼 또 빠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짧게 보고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를 좀 길게 본다 하면은 뭐 결론은 뭐 그다지 나아지는 건 없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짧게 대응하기를 좀 저는 짧게 대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용으로 인버스도 좀 활용을 잘 해보시라 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가지 좀,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 시 매수 포지션 외전 3인데 하락장에서도 기술적 반등하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인버스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리를 잘 보시라. 자리가 중요하다, 주식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그러면 난 FNG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를 어떻게 그쪽 환산하느냐, 저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스닥이 오르면 일단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것들 FNGU, 불주, 뭐 SXL, TQQQ 다 오릅니다. 그냥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이제 눌림목 구간에 있다든지 하면은 잠시 눌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그냥 다 해제가 되고 그냥 같이 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나스닥 선물 차트만 보고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를 때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갑자기 이제 얘가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때는 그냥 나스닥 선물 차트, 저는 이제 모니터를 이제 3개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버튼을 누를 때도 있고, 그래도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이제 현물을 보시는 분은 현물 차트를 보시고 여기서 좋은 자리가 들어와서 매수 잡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뭐 불주는 얼마에 잡아야 돼,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냥 좋은 자리 왔다 나스닥이 그렇다면 그때 그냥 매수 잡아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스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도 괜찮은 전략이다. 지금은 인버스도 괜찮은 수익 내기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게 제가 이제 설명 자료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보조지표에 대한 건데, 보조지표는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조지표를 쓰실 때는 그 보조지표 장단점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어떤 보조지표는 수치들이 나온단 말이죠. 수치. 수치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거꾸로 제가 좀 더 이제 차트를 좀 더 이제 좀 재밌게 투자를 하시겠다. 그 다음에 스스로 독립하는 독립성을 키우시겠다 하면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다면 이 수치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야지 이 보조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보조지표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존재해요. 단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써서는 안 되는 보조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맞지 않는 보조지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이 기회 되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걸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RSI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고, 저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RSI는 이제 어떻게 얘가 들어오느냐, 계산이 되느냐, 이제 상승평균, 뭐 이제 14일짜리다 보면 14일 동안에 이제 상승한 값들, 그 다음에 하락평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외우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제 이 RSI라는 거는 이제 RS라는 값을 통해서 구해지는데, 이 RS가 뭐냐, RS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RS는 하락평균 분의 상승평균입니다. 그렇다면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이 RSI 값은 1입니다. 1.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아까 이제 RSI 0.5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0.5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지금 하락평균과 상승평균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똔똔입니다. 그냥 0.5라는 거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라는 뜻이야.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얘가 0.5 아래에 있냐, 0.5 위에 있냐라는 건 다른 거예요. 0.5 위에 있다라는 건 얘는 상승입니다. 상승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최근. 그 다음에 0.5 아래에 있다라는 건 아직도 얘는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SI를 보실 때는 이 0.5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뭐 퍼센트라면 이제 5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가고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RSI 얘가 이제 50이란 말이죠. 이 50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한 투자를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오해를 하시는데, 3배짜리 하면서 무슨 안전한 투자냐, 3배짜리랑 3배를 하든 10배를 하든 안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시드를 조금씩 늘려가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